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일 수요일입니다. 2019년의 첫 거래일이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흐름은, 시장에서의 흐름은 일단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좀 많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계약으로 따지면은 만 계약, 그쵸? 1731계약을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고요. 투신 연기금 막판까지 해가지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2600계약, 690계약 이렇게 매도, 순매도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관, 금융투자 요렇게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이렇게 대응을 해줬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좀 샀어요. 그쵸? 3천억 그리고 투신이 33억 이렇게 샀고, 외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좀 많이,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쵸? 펀드 윈도우 드레싱 펀드 수익률 맞춰놓자마자 연초에 바로 그냥 폭탄 투하 여전하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754억 매수, 그리고 연기금이 146억 매수, 그리고 기관, 금융투자, 외국인, 투신 다 매도 이렇게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면, 종목을 또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이 좀 떴다가, 분봉을 보면 갭이 좀 떴다가, 그죠? 아침부터 39,0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 장중에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밀려서 끝이 났고요. 일봉 흐름을 한번 보시면 4만원이 넘기 전까지에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강하게 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 박스니까 4만원을 넘느냐, 38,000원을 지지해 줄 수 있느냐, 이 정도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야 되느냐, 외인은 조금 사주고 있어요. 한 하나 둘 셋 넷 다 첫 거래일 5거래일째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간, 특히 금융투자 기관이 계속 매도, 개인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죠. 삼성전자가 반등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쉽게 반등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외인이 또 사줬는데, 그래도 가격대를 보면 62,5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박스입니다. 이렇게 또 박스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선물 차트를 한번 보면,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그죠? 265를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265를 넘어가진 못했고요. 불행히도 이 265가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하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우상향보다는. 그래서 우하향이 조금 더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차트를 보면 코스피 딱 2010에서 마감이 됐죠. 2010.00, 뭐 2009.99, 뭐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우하향 여전합니다. 2050을 종가상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서 여기 얹어놔야 안심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넘어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하향 여전히 가능성이 더 높다. 오늘 보면은, 그죠? 저가에서 종가까지 거의 뭐 49포인트가 빠지는 엄청난 흐름이 나왔는데 상습범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게 2014년이었죠. 첫 거래일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일을 자주 했어요. 2014년? 14년? 이렇게 쭉 보면은 14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2014년에도 한번 이렇게 엄청나게 그 전까지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기껏 땡겨놨다가 그죠? 기껏 이렇게 이쁘게 막 땡겨놨다가 이렇게 패대기를 한번 쳐서 엄청나게 패대기를 쳤던 적이 2014년에 있어요. 2014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얼마나 빠졌냐면 2013에서 고가 저가 그러니까 이때도 꽤 빠졌죠. 33, 43 거의 뭐 이때도 5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오늘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항상 그래서 첫 거래일 그리고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1월 2일이나 1월 3일 요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들 기관과 금융투자가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 물량을 뱉어내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지나갔고요. 일단 다음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게요. 코스닥을 보기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85,000원을 종가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넘기는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못 넘고 윗꼬리가 좀 달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눕는 흐름이 이렇게 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크게는 우상향 하지만 약간 슬슬 눕는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기까지라고 하면 가격이 여기가 되겠죠. 뭐 69,000원 7만원 요 정도 사이까지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내일이나 모레도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도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근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도 쉽게 상승은 하긴 어려운 조건으로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눕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신라젠을 한번 볼까요? 신라젠을 한번 보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그죠? 세게 반등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쳐져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코스닥이 가고 있는 흐름은 아니고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 포스코 캠텍 시총상위 종목 뭐 HLB 다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은 아난티 그리고 바이로메드 요 정도만 강한 흐름이 나왔네요. 바이로메드를 보면 바이로메드는 좀 계속 좋은 흐름이에요. 웨인 계속 수급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바이로메드는 좀 괜찮은 흐름인데 바이로메드 하나만 가지고는 시장 자체가 세게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포스코 캠텍 볼게요. 그쵸? 포스코 캠텍도 7만원이라는 강력한 저항대를 못 넘고 그 자리에 62평의 저항대까지 있는 두들겨 맞고 재차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무너지면 그냥 끝. 지난번 저점 요 자리 요 자리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외인이 매수는 없는 상태고요. 기간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요 구간에서 기간이 패대기 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총 상위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사시라고 하고 싶은 생각 없다. 잊지 마시고요. 그럼 코스닥 차트 한번 보죠.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 흐름 보면은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나름 선방을 했어요. 뭐 저가가 이탈한 것도 아니지만 그죠?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조금 그나마 코스피에 비해서는 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다. 선물을 한번 봐야죠. 코스닥 선물을 보면 선물은 더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선물은 연결 선물로 봐야 되겠구나. 연결 선물로 보면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1.79 그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이런 흐름에서 크게 요 박스 구간을 벗어나진 않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하루 양봉 나왔다가 갭떠서 밀었다가 갭떠서 밀었다가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만 놀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를 좀 볼게요. 잠시만요. 해외를 보면 나와라. 다우존스 반등이 꽤 세게 나왔죠. 다우존스도 반등이 꽤 세게 나와서 지난번에 이런 흐름에서 삼각의 목표치는 다 도달을 했고요. 삼각의 목표치는 이미 다 도달을 한 상태고요. 그죠?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 그럼 반등이 어디까지만 와야 되느냐? 지금 흐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겠다. 24,000에서 24,100 정도까지 24,000에서 24,100 정도 사이까지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저가였던 23,800, 24,100 요 정도까지가 반등이 올라왔다가 재차 떨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 보니까 그 자리에서 재차 매도를 한번 잡아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거기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될 겁니다. 거기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상승으로 간다, 돌파된다고 해서 이건 아니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좀 길어지겠죠. 내년 3월, 내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죠. 올 3월 결정이 나기 전까지 3월 1일 날 미중 합의 기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결정이 날 건데 그때까지 좀 버벅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도 지금 3월에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때 결정이 날 상태니까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재차 이 구간에서 하락 포지션을 재차 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을 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걸로 보이니까요. 올라오면 반등의 하락 포지션 또 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면 나스닥은 계속 이런 흐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항을 맞은 자리도 그 추세선 돌파를 못했던 일단 자리예요. 6,750. 네, 6,750 그 추세선이 이런. 네, 여기서 이제 한번 깨졌다가 올라왔는데 여기 추세선 6,750을 못 넘어서 재차 이제 N자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왔다가 7,000까지 한번 주고 떨어지느냐. 어쨌든 매수보다는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2차적으로는 7,000까지도 매도를 기다려 보자, 반등에. 그럼 그때까지 매수는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셨죠? 기본적으로 매도비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각이, 그죠? 깨져가지고 내려간 흐름이니까 목표치는 다 채웠고요. 그리고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이 정도, 지난번에 저점인 2600 정도까지는 올라와도 괜찮은데 그 이상도 올라온다 그럼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다가 요 부분까지 해가지고 딱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재차 버벅버벅 거리다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하락 포지션을 한번 쭉 다시 짜 보셔라. 해외 선물도 괜찮고요. 해외 선물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국내 ETF 중에 S&P 500 하락, 뭐 타이거 미국 S&P 500 인버스 해갖고 225030도 괜찮고, ETN 500034 신한 변동성 그런 거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외 ETF, 해외 계좌가 있으신 분은 해외 ETF를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 따박따박 모으셔서 하락 포지션으로 베팅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조금 소강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증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일단 오늘 어차피 빠지는 흐름의 장이었고요. 예,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윈도우 드레싱 위에 물량을 뱉어내는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랬다. 단지 이 부분이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내일 흐름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조심 한번 해보시고 내일 흐름 이후에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아 보인다. 항상 기관 투자 그리고 기관 금융 투자는 연초에 하는 짓거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매수를 잡지 마시고요. 어디서 매도를 잡을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 2020년 1월 2일인지 3일인지 그때 첫 거래일에도 그때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